그 다음에 저 증여세인데, 증여세는 딴 거 아니고요. 그 배우자끼리는 10년이에요. 배우자끼리 10년. 우리가 6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배우자한테 반대로 부인이 남편한테 주도 각각 6억입니다. 오늘이 2009년 10월 29일이죠? 10년. 2009년 10월 30일. 내가 지금 내가 부인한테 증여를 해주려고 한다. 그랬을 때 지금 증여하려고 하는 이 금액, 이 과거에 없었으면 내가 지금 현재 6억을 줄 수가 있어요.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배우자끼리 6억, 그 성년인 자녀들한테는 5천만 원,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도 5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한테 다시 또 2천만 원 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10년마다 따지기 때문에 매 10년이에요, 매 10년. 그래서 내가 2009년 10월 29일 날 요때 배우자한테 6억을 준 게 있다. 그러면 요 10년이 넘었죠, 지금 이때. 하루 넘었잖아요. 이때 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6억. 또 언제 또 10억을 줄 수 있냐면 2029년 10월 29일 되겠죠. 29일. 요때 또 6억을 줄 수 있어요. 여기 10년마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마다 줬을 때 모두 합산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1억이 준 게 있다. 1억 준 게 있었다 중간에 10년 안에. 그럼 이때는 6억을 주면 안 되고 5억만 줘야 돼요. 요겁니다, 요거. 요게 증여세를 안 내고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부부간에 이제 서로 뭐 계좌 이체런 거를 예. 살다 보면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뭐 몇 천씩 왔다 갔다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상속세 조사를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상속세 조사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해줘야 돼. 아무 그 신빙한들한테 해봤자 그거 몰라요. 그 말 그대로 배우자끼리는 저도 물론 그러지만 돈이 있으면은 배우자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경제가 공개네. 예. 근데 이제 6억이라는 게 있긴 한데 뭐 그렇게 6억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것도 문제는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거하고 이제 합산이 되면 그래서 이제 웬만큼 서로 부부끼리는 그 생활비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커버를 해요. 생활비. 그러니까 이제 몇 천씩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래도 그런 거 해봤자 6억이 안 나오면 관계없고 뭐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생활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풉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 근데 해야 돼요. 부동산이 양쪽에 다 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오르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올랐어요. 그런데 교차 증여는 그것도 인정됩니까? 교차 증여를 왜 하시죠? 저것 예를 때문에? 들어서 지금 이거 팔아도 양도세, 저거 팔아도 양도세 있을 때요. 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도 차익이 5억씩 났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일로 증여하고 이쪽으로 증여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증여가 높은 가격으로다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팔게 됐을 때, 네. 그때 그거 인정을 받을 수 물론 저 5년 그 네. 증여한다면 5년 5년 넘기실 뒤에 거죠? 받았을 때, 예. 5년 남기실 거죠? 예. 그럼 일단 거기서도 취득세, 증여세, 취득세 따져봐야겠죠. 지금 증여세, 저 등기 비용은 그거는 예. 얼마 안 되니까요. 왜 얼마 안 아, 돼요? 그것도 뭐 4% 낸다 하더라도 몇 천이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증여. 증여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으로 갖고 오는 거잖아요. 네. 매매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시가 하는 게 원칙인데 아파트와 같이 빌라와 같이 어떤 유사한 남의 집이 팔린 가격이 있었다. 네. 일정 기간 동안에. 네. 그러면 그 가격으로 매겨요. 증여세를 매겨요. 그래도 나중에 하나 팔았을 때 양도세보다 그게 그 취득세가 더 싸.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아, 네. 그래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따져봐야 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빌라 같이 유사한 평형의 주택들이 똑같은 가격, 그 기준시가가 똑같은 주택들이 어저께 매매가 10억이 됐다. 기준시가는 5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5억에 증여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어저께 매매가 됐어 10억에. 아니, 실거래. 그러면 그걸 10억에 매겨요 증여세를. 그래서 그 검색을 해보시면 그거 알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면 예, 있어요.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빌라, 연립 이런 공동주택들 매매한 것들 나옵니다. 거기 기준시가를 조회해봐서 내 거하고 똑같은 건가 따져보고 그거 없을 때 잘 잡아서 증여를 하셔야지 잘못하다가는 증여세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평생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그거 이거예요. 10년 동안이니까 10년 동안 6억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매년 얼마씩이에요? 6억을 10년으로 나누면 5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6천이에요. 요걸 또 매월 나누기 12로 하면 500이죠. 즉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매달 10월, 11월 30일, 12월 30일, 그 다음 연도, 이 내년도 1월 30일 해가지고 500 하면 계속 500 하면 항상 10년을 따지면 항상 6억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평생 줄 수 있는 거는 매달 500만 원씩 통장으로 넣어주면 500 매달. 그러면 평생 동안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줘도 안 나온다는 얘기.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배우자는 6억이니까 그렇지만 성년 자녀들은 5천이잖아요. 5천만 원을 똑같이 하면 월 41만 6,660원. 그 미성년자 자녀들은 2천을 나누면 16만 6,666원. 40만 41만 원, 16만 원씩 해갖고 매달 넣어주면 증여세 안 나와요. 근데 왜 저거 하는 분들은 세무식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일부러 합니다. 증여세 일부러 해요. 증여세 안 나오잖아요. 하게 돼요.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일부러 내가 증여했다는 거를 세무서에다 밝혀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이거 뭐 귀찮아요. 그거 하면 되지. 어렵진 않은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요. 끝을 내겠습니다. 그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 문제인데, 세금 문제가 이거 1년 중에 이 날짜를 잘 주목하세요. 1월 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1일, 7월 8월, 12월 31일. 왜냐면 이게 이제 1월 1일은요. 서울과 5대 광역시, 우리가 5대예요, 6대예요? 6대 광역시인가요? 여기에 소재한 상가 건물, 오피스텔 또는 기타 건물들 기준시가가 나오는 날, 적용되는 날입니다. 4월 30일 전국에 있는 전국 주택이란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나오는 날, 적용되는 날이에요. 5월 31일 전국의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날이죠. 발표되는 날. 6월 1일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 7월 8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 날입니다. 12월 31일 해가 넘어가는 날, 해가 바뀌는 날.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 상가 건물하고 오피스텔은 내가 이 건물을 파는데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그래요. 아까 제 아파트나 그 빌라 같이 옆에 유사한 같은 평형의 이거 매매된 가격을 갖다가 쓰는 거를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그러는데 상가 건물은 없죠.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오피스텔은 있어요. 옆에 101호, 102호, 103호 그러면 똑같은 것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이 날짜에 이 기준시가가 나오기 때문에 증여할 때 이 금액으로 합니다.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없을 때는 이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증여세를 매기는 거예요. 주택도 4월 30날 기준으로 해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를 매깁니다. 토지도 5월 30일 기준으로 매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요 날짜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전년도 걸 써요. 4월 30일부터는 새로 고시된 걸 쓰지만 4월 30일 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전년도 걸 써요. 토지도 마찬가지로 5월 30일 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전년도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증여세를 매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아파트값, 주택, 토지 가릴 거 없이 기준시가가 매년 올라가죠. 그렇죠. 특히나 강남 4고 뭐 많이 올라가는데 그 증여를 할 때, 매매를 할 때는 비쌀 때 팔아야지 나한테 이익이 되지만 증여를 할 때는 쌀 때 증여해야지 증여세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가가 올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언제 증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증여하려면 이 전에 증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르기 전에. 올리기 전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개별 공시가가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매년 2월 말에 경제신문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지가 뭐 올해 4점 몇 프로 인상 뭐 이런 게 나와요. 2월 말에 나옵니다. 2월 말 기사에 나와요. 그게 바로 그 표준지 공시지가 가지고 내 토지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을 매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딘지를 알아봐서 그 땅이 작년보다 올라갔나 떨어졌나 보면 내 땅도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올라간다 그러면 반드시 올라가기 전에 증여를 해줘야지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 같은 거, 아파트 기준시가 그 단독주택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기준시가 같은 경우 옆에 항상 매매된 이런 유사매매 사례가 이게 있는지를 먼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그게 내 거하고 똑같은 평형이 거래가 됐는지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알아보시고 없을 때 바로 그 찬스 때 빨리 증여를 해주면 기준시가로 싸게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그래서 이 날짜가 중요해요.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것도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요 전에 들어가시냐 후에 들어가시냐 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면 상속도 내가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시는데 요 4월 30일 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전년도 예를 들어 10억일 때 기준시가 10억일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면세점이라 안 나왔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하필이면 4월 30일 날 12억에 기준시가가 2억이 올랐다. 그럼 이게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올랐기 때문에. 5월 30일 토지 마찬가지고요. 6월 1일 말씀드렸죠.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매매할 때 파는 사람이면 5월 30일 전에 잔금을 받아라. 사는 사람이면 6월 2일 넘겨서 잔금을 치러라. 그거에 따라서 재산세, 그 연도의 재산세가 달라진다. 누가 내는지 달라진다. 7월 8일 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 게 요 때입니다. 내년도 세법이 7월달, 8월달에 개정안이 나와요. 그럼 이걸 보면 내가 뭘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뭘 상속을 하려는 아니 뭘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세법이 나한테 유리하게 바뀔 것인지 나쁘게 바뀔 것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문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나오고 더 자세히 보시려면 세제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엄청 나옵니다. 엄청.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거는 보통 이렇게 돼요. 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새로운 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양도를 내년도에 할 것인지 올해 할 것인지 하는 게 요때 개정안을 보고 내가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지만 양도세를 비과세 시켜준단다. 그러면 그 올해 안에 팔아야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뭐 양도세율이 많이 떨어진단다. 그러면 내년도 넘겨서 팔면은 그만큼 되는 겁니다. 단 계약은 먼저 하셔도 되고요. 잔금 받는 날, 양도로 보는 날을 땡기든지 미루든지 날짜, 연도 넘겨서 하든지 이거는 하시면 되고요. 잔금이라고 그 등기부상 소유권 접수일자라고 있어요. 원인일은 계약일을 얘기하거든요. 접수일자 둘 중에 빠른 날.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내가 양도를 12월 말 전으로 땡겨야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세법이 바뀐다니까. 내가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근데 계약서에 보니까 잔금이 1월 4일로 돼 있더라. 근데 이걸 땡겨야겠다 하면 어떡합니까? 잔금은 내년도 1월 4일인데 내가 그 매수자가 나한테 잔금을 주는 날이 1월 4일이라 그 사람한테 사정하겠죠. 야, 내가 좀 빨리 좀 매매돼야 되니까 1월 4일 거를 먼저 좀 주면 안 되겠냐. 빨리 좀 땡겨주면 안 되겠냐. 내가 적금을 타서 준다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못 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두 개 중에 빠른 날이잖아요. 잔금 받는 거는 1월 4일, 등기를 넘겨준 날은 12월 31일, 30일. 그러면 두 개 중에 빠른 날이니까 내가 그래서 잔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유가 바로 세금 그 양도 일자를 땡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잔금을 늦게 받는 거 이거보다도 오히려 이거 내가 양도세를 덜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땡겨야 되고요. 그럼 땡기면 나중에 얘가 잔금 안 치러주면 어떡할 거냐. 미리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서. 뭘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는데 돈이 들어간대요. 이게 하는데 돈 들어간다고. 아이고, 그거 얼마 들어간다고. 그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세금이 말 그대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내용입니다.